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원주택을 꿈꿉니다. 이 눈앞에 풍경이 딱 펼쳐지죠. 그런데 이제 전원주택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꾸만 밖으로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 전원주택은 뭐니 해도 생활 편의시설과 먼다는 거. 두 번째는 자칫 잘못하면 가족하고의 거리도 멀어진다는 것.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는 참으로 많은 것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좋느냐, 전원주택이 좋느냐, 노후의 주거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 을 5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요. 우리는 노후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7대 착각이라고 해서 7가지를 주로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줄 압니다. 광고 카피 잘 아시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 카피를 만드신 분이 젊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카피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보면요. 절대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제 나이가 만으로 75세입니다. 70세 때하고 75세 때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라 나이가 차면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노후에 대한 준비를 차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60이다. 아직도 40년이 남았어. 그거 구랍니다. 그 40년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푹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것. 그 착각에서 깨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60부터인 줄 안다. 인생은 60부터 내리막길입니다. 60쯤 되면은 현직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덤으로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60부터가 아닙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인생이 60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생은 60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인생은 60부터입니다. 그 외의 것은 착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령화 시대라고 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거 착각입니다. 수많은 노후에 관한 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0살, 100살까지 일하고 있는 분들을 자꾸만 거론하면서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단군 일에 한두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90세가 넘었는데도 현직에서 일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요. 어쩌다가 한두 분이지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착각입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80 정도까지 자기의 취미 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또는 일자리가 있으면 일을 하시되 가급적이면 노후에는 즐기면서 노시기를 권합니다. 아주 멋지게 노세요. 그것이 저는 노후 생활의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요. 100세 시대니까 40년 더 살 줄 안다. 그거 착각입니다. 세상과 만나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전부 건강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병원에 가보면은 그리고 요양원에 가보면은 알아 누워있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고 절대로 노후에 건강하게 9988이 되기가 힘들다는 거. 오늘 가수가 불렀더라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3일만 앓다 사망하자 하는데 99세까지 팔팔하려는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99세까지 팔팔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사를 얘기합니다. 사랑하며 사시고 사람답게 사세요. 이것을 저는 오히려 권합니다. 5번째, 자기만은 멋지게 늙을 줄 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늙으면은 다 노후에 멋쟁이라고 해봤자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은 그래도 멋지게 늙을 줄 안다는 거 착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는요. 막연히 무슨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그거 착각입니다. 준비하지는 않으면은 보람찬 노후, 멋진 노후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잘 되겠지. 아니 무슨 수가 나겠지.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국가가 뭘 어떻게 알아서 해줍니까? 그 착각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그래도 나만은 예외일 줄 안다. 그거 착각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나이 들면은 몸도 아프고 건강도 해치고 일거리도 없어지고 주변에서 싫어하고 꼰대가 되고 다 똑같습니다. 예외 없이 노후가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노후의 주거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을 5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요.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곳. 이것이 좋죠. 친인척이 있는 곳도 심리적 안정감이 있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의료시설과 생활 편의시설과 근거리에 있는 곳.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자녀하고의 거리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장 급하게 아플 때에 내가 거동할 수 없다고 하면 누군가가 와서 좀 돌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어도 심리적 안정감도 없을 뿐 아니라 편리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녀나 친척하고의 거리감도 고려 대상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요, 생활 편익 인프라입니다. 병원만 가까울 것이 아니라 생활 편익 시설이 가깝게 있어야만이 되는데 너무 시골로 들어갔을 경우에 생활 편익 시설과 멀 수가 있죠. 문화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 편익 인프라도 네 번째로 고려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적절한 주거 비용입니다. 물론 돈 많으면야 뭐 관계없습니다만 궁궐 같은 집을 끌어안고 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주거 비용, 한 달에 소득이 없는데 주거 비용에 너무 많은 돈이 투입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고려해서 주거지를 선정하시면 실패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원주택을 꿈꿉니다. 전원이 눈앞에 풍경이 딱 펼쳐지죠. 그런데 이제 전원주택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꾸만 밖으로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 몸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동이 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쾌적한 환경. 아무래도 전원주택이니까 환경이 쾌적하죠. 그리고 남으로부터 간섭받는 게 없죠. 전원주택은 아파트하고 달라서 아파트는 앞뒷집, 윗집하고도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만 전원주택은요. 전원주택 사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가 형성됩니다. 서로 간에 말이죠. 형아우 하면서 이렇게 어우러져 산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전원주택은 뭐니 해도 도시와 떨어져 있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활 편의 시설과 먼다는 것. 두 번째는 자칫 잘못하면 가족하고의 거리도 멀어진다는 것.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선택할 때는 참으로 많은 것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후의 주거지역으로 뜨는 곳 중에 하나가 실버타운이죠. 실버타운 하면은 왠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실버타운 안에 보면은 병원도 있고 문화시설, 위락시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밥도 해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노인들만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노인들만 계시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인들의 생활 환경 뻔히 느끼지 않습니까? 말싸움 하게 되고 참견하게 되고 물론 품격 있고 좋은 분들이 실버타운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기 주장이 많고 전부 다 과거에 얽매여 살고 옛날 얘기만 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젊은 어린 아이를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노인들의 천국인데 그게 진짜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 안에서 해주는 밥도 하루 이틀이지 주구장창 거기 있는 밥을 먹는 것도 나중에는 질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폐쇄된 사회같이 고립된 것 같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 비용을 갖다가 손해를 보면서 옛날에 주거하던 곳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기사 보고 실버타운도 문제점이 많구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구나. 이 단점을 잘 고려하셔서 선정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좋느냐, 전원주택이 좋느냐, 빌라가 좋느냐, 실버타운이 좋느냐 그걸 놓고서는 다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살기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전원주택보다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중소도시에 산다면 전원주택이지만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전원주택에 살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실버타운이 뭐니 해도 좋다고 하면 그건 실버타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개인의 취향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까 자기의 조건을 잘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한테 노후에 어디 가서 살면 좋으냐 지역 좀 추천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천할 수가 없는 게요. 제 고향 춘천을 1번으로 찍는데 중소도시죠. 그리고 대학병원이 2개나 있고 택시 타면은 금방 병원에 갈 수 있는 이런 도시고 호수가 이렇게 돼 있고 산이 빙 둘러싸여가지고 전원주택의 기분이 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나는 춘천이 좋다고 했더니 거긴 추워서 싫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 곳을 전화하는 것은 주택지 를 고르는 5가지 조건을 잘 따져보셔가지고 그런 지역을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 그렇다고 전혀 연고도 없는 곳에 가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어느 연고가 있는 곳에 가서 터를 장만해서 아파트를 사시든지 아니면 전원주택을 하시든지 사는 것이 현명한 방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후에 피해야 될 집은 당연히 외톨이로 사는 그런 곳은 피해야 됩니다. 큰일 나죠.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절간 같은 곳에 가서 혼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가족 2사람만 딱 있는 곳 당연히 피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면서 이제 어디 가서 살 것이냐 준비를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멋지게 놀면서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 문제를 제외하고 3가지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금융계획입니다. 연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것을 잘 따져보세요. 연금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을 어느 정도로 발생하도록 할 것인지 이 계획을 잘 짜셔야 됩니다. 이것은 집을 장만하는 것 외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운동 습관을 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갑자기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반드시 운동할 수 있는 습관을 미리미리 골프도 좋고 등산도 좋고 몸에 체질화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일거리입니다. 즉 취미 활동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반드시 정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준비된 데다가 집까지 준비됐다면 그 여러분의 노후는 행복하고 다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노후의 주거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후에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이 있죠.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노후에 아차하는 실수 이런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